자, 공소제기 기본 원칙입니다. 자, 1번 국가소추주의. 자, 국가소추주의란 공소제기 권한을 국가기관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검사죠. 검사. 검사에게 맡기는 것을 검사기소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현행법은 국가소추주의, 검사기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쭉 내려갑니다. 자, 각주를 가면 이 국가소추주의와 대비되는 것이 사인소추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사인소추주의란 사인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일부 경미범죄의 경우에 이 사인소추주의를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예외 없이, 여기 나와 있죠. 예외 없이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신법에 가면 이 경미사건의 경우에, 즉 2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직결심판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이 경찰서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찰서장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외 없이 중한범죄든 경미범죄든 전부 다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두 번째 기소독점주의입니다. 기소독점주의란 공소제기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킨다는 의미인데, 우리 현행법은, 형사법은 기소독점주의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 조문을 갑니다. 올라가면 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한다. 검사에게 맡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 형사법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에게 독점시킴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눈팅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기소독점주의 예외가 있는데 방금 읽었던 직신법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은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직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직결심판은 기소독점주의 예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미사건 같은 경우에 신속한 처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에 맡기고 있는 것인데, 이 직결심판은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저 맨 뒤에 가면 직결심판을 따로 배웁니다. 그때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법정경찰권이죠. 그래서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이것은 재판장이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는 검사의 소추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소독점주의 예외냐 아니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견은 있을 수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검사가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하나 더 적어볼까요?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데 굳이 적자면 공수처가 있어요. 공수처 검사의 공소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교재에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것도 검사 아니냐? 그러면 위에 있는 검사랑 뭐가 다르냐? 여기 위에 있는 검사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이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 검사는 공수처 소속의 검사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 관련된 기소독점주의 예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만 필기하시면 되고요. 자, 규제를 갑니다. 규제 5가지 나와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을 묶어보시고 4번, 5번을 묶어볼게요. 왜 이렇게 나누느냐면 필기하지 마시고 1번, 2번, 3번은 직접 규제, 4, 5번은 간접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은 배웠죠, 앞에서. 우리 수사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자, 4번에 불기소 처분의 취지와 이유 고지 제도도 배웠습니다. 5번 가보죠. 친고죄,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인정도 승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소 편의주의를 갑니다. 편의가 무슨 말이죠? 편의를 봐준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재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소하는 것이 재량이다, 이 뜻이거든요. 자, 볼게요. 자,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소송 조건을 갖추더라도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할까 말까를 허용하는 것, 이것을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현행법은
이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조문갑니다. 형소법.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51조, 형법 51조를 참작해서. 그쵸? 공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재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쭉 내려가서 자, 각조 3번을 가보면 기소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법정주의란 뭐냐면 요건을 갖췄잖아요. 소송 조건을 갖추면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공소 제기를 해야 한다. 이것이 기소 법정주의인데 올라가보면요. 여기 장단점 나와 있죠. 장단점. 그래서 기소 편의주의 장점은 곧 독점주의 단점이 되는 것이고 기소 편의주의 단점은 이것은 기소 독점주의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단점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팅만 하시면 됩니다. 법정주의는 옛날에 간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법정주의가 어떻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내용을 봅니다. 여기 읽지 않았네요. 형법 제51조를 참작한다고 했죠. 이 51조가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배우신 분들은 이 양형 조건을 공부할 텐데 자세히는 공부하지 않죠.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 관계,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소할지 말지를 정한다 그 뜻입니다. 자, 내용 보죠. 자, 기소유예란 말은 기소를 미룬다, 유예한다, 미룬단 말입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6번 갑니다. 기소유예란 뭘까? 충분히 범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조건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51조를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제가 앞에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빵 한 조각 훔쳤다 했어요. 분명히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수송 조건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빵 한 조각 기껏해야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연령, 성행, 피해자 관계, 액수 이런 정황들을 고려해서 굳이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소유예라는 거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기소유예는 기소를 잠시 미룬다는 거예요. 미룬 것뿐이지 다시 꺼내서 다시 기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기억번을 가보면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이 확정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 말은 뭐다? 기판력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그 자를 불러서 다시 수사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소 제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한 거지. 그치? 기소유예 받은 자도 불안한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그치?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그 후에 다시 제기하여 기소했다. 자, 다시 제기하여 기소 동그라미. 이거를 공소권 남용을 하면 안 돼요. 그치? 공소권 남용 인정하는 거 두 개밖에 없다 했어요. 따라서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 기소 사실에 대해서 유죄 판결 때렸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사부재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확정력,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판례. 자, 검사 불기소 처분은 확정력이 없어서 일단 불기소했다 하더라도 공소제기 완성 전이라면 언제라도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 이 판례 많이 봤죠? 수사 파트에서 나왔죠? 자,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이게 뭐죠? 고발 밑줄 것이고 이걸 무슨 범죄라고 불러요? 즉시고발 사건이죠. 즉시고발 사건. 의 범죄에 있어서 일단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불기소했다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검사가 마음이 바뀌어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다시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때입니다. 이때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느냐? 그런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쵸? 남아있으니까 바로 기소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니은방 가볼게요. 자, 소년법에는 이 소년범을 다루잖아요. 소년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있는데 선도조건부입니다.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허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있어요. 소년법에. 그것은 나중에 소년법 할 때 저 뒤에 가면 소년법 조금 나오거든요. 그때 관련 조문이 있기도 한데 이 소년법이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현행법상 있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기소변경주의는 요 밑에 공소 취소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하는 것도 검사 재량이듯이 공소 취소하는 것도 검사 재량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 제기했죠, 검사가? 근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다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데 그 말은 현행법이 기소 변경주의를 채택하고 있구나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소 변경주의는 기소 편의주의의 논리적 귀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규제 읽어보시고 똑같아요. 불교 처분에 대한 규제와 똑같고요. 공소제기에 대한 규제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여기서 이제 학자들은 공소권 남용 이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공소의 취소입니다. 자, 공소하는 것도 검사 재량이었기 때문에 공소 취소도 검사 재량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공소 취소는 말씀드렸듯이 기소 편의주의 논리적 귀결이다고 했고, 자, 절차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가요? 그쵸?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도 이 재정신청 같은 경우에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이 있다면 그때는 공소를 반드시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소 취소가 안 돼요. 자, 2번도 체크하시고. 자, 재정신청 밑줄 그시고 공소제기 결정 밑줄 그시고 그때는 취소가 안 된다는 지문도 이쪽 파트에서 출제가 잘 되는 지문입니다. 사유봅니다. 사유에는 제한이 없죠. 여기서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 밑줄 그시고, 자,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소장 변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있다 뒤에서 두 표로 정리할게요. 동그라미 2번 따라서 자,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소제기 후에 이 변경된 사정으로 인해서 불기소 처분하는 것도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이것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예를 볼게요. 자,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 유지가 더 이상 곤란할 때, 소송 조건이 결의되었음이 판명될 때, 예를 들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지문들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취소할 수가 있을까? 1번 체크, 2번 체크.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색깔 칠할게요. 동그라미 칠게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밑줄 그시고 색깔 칠할게요. 고소 취소랑 똑같죠? 자, 고소 취소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했듯이 공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됐고, 그리고 이 각주 7번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 했어요. 전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공소 취소가 안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 있지? 항소심이라든지 재심 같은 경우는 1심 판결 선고된 이후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소 취소랑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 항소심, 파기환송, 파기이송 같은 경우에는 고소 취소가 가능했죠. 그렇지만 공소 취소는 안 돼요. 그 점에서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밑에 판례가 출제가 많이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재심 세무칩니다. 재심 같은 경우에는 공소 취소가 안 된다. 색깔 칠합니다. 됐고, 약식도 체크할게요. 이것도 기출입니다. 약식은 공소 취소가 안 돼요. 공소 취소가 안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이게 정식 재판 청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공소 제기로 간주가 되죠. 간주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판 절차가 개시가 되잖아요. 그때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기출된 적 있습니다. 공판 절차 개시 밑줄 그시고 방법 보죠. 자, 공소 취소는 서면으로 합니다.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서면 동그라미 칠게요. 자, 끊으시고. 자,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밑줄 그시고. 자,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공소 취소는 서면으로만 한다 하면 틀려요. only가 아니죠. 서면으로만 한다가 아니라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소 취소는 피고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 동의 필요 없이 검사가 단독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판정입니다. 공판정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공판정 외에서 하면 틀려요. 공판정 외가 아니고 공판정입니다. 됐죠? 출제가 잘 되는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조문 가보죠. 검사는 고득체, 공소 취소 외우죠. 자, 공소 취소를 한 때에는 나머지는 다른 파트에서 배웁니다. 자, 다시 한번 검사는 공소 취소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빨간색으로 7일 동그라미. 자, 승질에 나온 적이 있어요. 7일 내에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지체 없이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지체 없이가 아니고 7일입니다. 자, 숫자 나오면 무조건 색깔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는 서면 색깔 칠하시고 구술도 색깔 칠하면 됩니다. 공판정 하시면 하시고 안 하시면 안 하시고. 어쨌든 서면으로만 한다 하면 틀려요. 구술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 봅니다. 자, 공소가 취소됐을 때는 공소기가 결정입니다. 결정. 자, 이건 나중에 저 뒤에서 따로 이제 한꺼번에 외울 때가 있어요. 일단 그건 그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결정만 동그라미 칠게요. 빨간색으로. 결정으로 한다.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1번 체크하시고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전문가입니다. 공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됐을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한해서만 다시 공소시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 부분을 밑줄 짤 겁니다. 그리고 색깔 칠할게요. 색깔 쫙 칠합니다. 이게 빠지면 틀려요. 요때 한해서만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빠지면 공소 제기 안 됩니다. 재기소가 안 된다. 만약에요. 이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위반하고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판결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를 색깔, 여기를 색깔. 자, 위에 거는 결정이고요. 재기소할 때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소 제기됐을 때 무슨 판결 때린다? 공소기가 판결 때린다. 결정이냐 판결이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출가 밑에 팔레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다. 이 뜻입니다. 기출 된 적 있어요. 21년도 간부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판례 보죠. 자, 밑에도 다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안에서 공소 제기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이것은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 제기 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 자, 다시 종전이죠. 종전 범죄 사실을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도 돼요. 아시겠어요? 동그라미 1번. 종전 사실을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도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이것도 얼마든지 재기소가 가능하다. 두 번째. 자, 뭐뭐 등으로 인해서 범죄 사실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는 부분, 내용을 추가 변경해서 재기소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재기소 내용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동그라미 1번이든 동그라미 2번이든 밑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1번도 2번도 전부 다 재기소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소 취소와 공소 철회가 어떻게 다른지 이 도표를 통해서 볼 텐데요. 별표를 박아둡니다. 일단 공소 취소는 말씀드렸듯이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검은색으로 없는 동그라미. 보통 경합범입니다. 실제적 경합범에서 행해지고요. 그렇지만 이 철회는 여긴 취소라 그랬어요. 철회는 동일성이 있을 때 합니다. 보통 어떤 범죄냐면 단순일제, 과형상일제, 포괄일제. 보통 일제일 때 해. 일제일 때. 단순일제든 과형상일제가 상경이잖아요. 포괄일제. 요때 한다. 됐어요? 그리고 시기를 보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했고 공소장 변경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어요. 방식. 앞에서 보았듯이 공소취소는 서면으로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철회는 원칙적 서면이고 예외적으로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법원의 허가를 요하냐? 취소는 허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요하죠. 자, 밑에 건 됐고 재기소 제한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취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한해서만 재기소할 수 있지만 철회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됐나요? 물론 시기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부분. 자, 됐고 자, 이런 것이 숙지가 되었다면 판례를 봐야 됩니다. 자, 경합범 관계죠. 경합범. 실체적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경합범 관계에는 뭘 한다? 취소를 한다.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취소를 하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한다는 거죠.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끊고. 반면에 포괄일제죠. 일제입니다. 일제일 때에는 변경이다. 변경을 합니다. 변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없다. 그런 제한이 없다. 무슨 말이지?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된다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판례. 자, 경합범이죠. 경합범일 때는 뭘 한다? 취소를 한다. 취소를 한다. 밑에도 경합범 관계죠. 경합범 관계일 때는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취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에서 어느 한 사실을 전부 철회 또는 완전히 배제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변경 신청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보는 거죠. 내용은
경합범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 철회가 아니라 뭘 한다? 취소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취소, 경합범 나무 다 취소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취소이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하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